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을 맡은 이재수라고 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제 곧 공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대통령께도 곧 공유일 것이라고 굳게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내외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양천을 당원회의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양천의 중심점이 되고 국민의힘이 중심점이 되며 이 나라의 중심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실 거죠? 네! 좀 더 크게 힘을 보태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물려줄 나라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2015년 국민의힘 양천을 당원하기에 당원대회를 개최를 선언합니다. 예,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오게 되어 그러면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사명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번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찬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에 대한 신명이 확실한 분들이시고 또한 당원되기 때문에 애국가는 4절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찬.
네 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는 행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렀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끝까지 불렀습니다. 이 애국가가 존착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강원대 축사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외빈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김일호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일호 위원장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축사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또 저희가 탄핵 국면이라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강원 대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정말 저 2층까지 큰 달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또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우리 양천을 옆지역에 화곡동, 영창동, 그리고 가양동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강서명 당협위원장 김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1988년도에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강서 양천은 하나의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양천 초등학교는 강서구에 있고 강서 초등학교는 양천구에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저가 화곡동에서 태어나가지고 53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는 중앙당에서 24년 동안 중앙당 국장과 서울처장을 하다가 이번에 강서병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 출마하고 나서도 평소에 제가 형님 그리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오경원 우리 위원장님께 많은 정치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도에 저쪽에 양천구 농협사거리에 거기 우리 오경훈 당시 후보님께서 후보자 사무실을 열고 지금은 선거법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옥상에서 무쇠솥에다가 김치찌개랑 밥이랑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분들과 당원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식사 같이 하셨던 분 계십니까? 많으시네요. 그럼 그 이후에 2000년에 우리 오경훈 위원장님이 양천에 오셨으니까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지역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당에 있으면서 서울 지역에 수백 명, 수천 명의 분이 계시지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현역으로 지역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분 오경훈 위원장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2000년에 25년 전에는 정말 꽃미남이고 미소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훈훈한 중년이 되셨는데 지금도 꽃미남이시죠? 아마 서울 전자에 있는 당협위원장 중에서는 가장 미남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희 어제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탄핵받는데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요새 오경훈 우리 위원장님께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지난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헌법재판소와 서울지방법원에서 하셨고요. 어제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하여서 몇만 명의 당원들과 함께 저희가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은 당원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뿌듯했고요. 그 중심에 우리 오경원 위원장님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탄핵은 잘못되고 절차적으로 불법적이죠.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다음 동안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해도 또 다시 탄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는 끝까지 막을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양선을 지키고 계신 오경훈 위원장님도 중심에 계십니다. 예, 언제까지나 우리 양선과 서울의 중심으로 오경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서울시장과 국민의 중앙당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양순을 화이팅! 서울시장 위원장님 출사를 기르니 저희가 더욱더 결의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김일호 서울시장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을 당원협의회 핵심이자 주인공이신 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경훈 당협위원장 소개합니다. 우리 오경훈 영어 그렇죠. 오경훈! 오늘 주시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당원분 여러분, 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일요일 날 다들 또 바쁘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두 배에서 세 배 더 힘차게 뛰어서 여러분들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식당이 정말 맛집이라고 알려졌는데 우거지 뼈다구 해장국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거지도 빼고 뼈다구도 빼면 그걸 이제 우거지 뼈다구 해장국집이라고 하면 그게 맞나요? 틀려요. 아니죠.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자, 여러분, 민주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음 냈을 때 외환죄라는 것을 덮어 씌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다시 강화시켜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긴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외환죄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했는데 무슨 놈의 외환죄냐 이런 국민적인 반발이 높다 보니까 슬그머니 외환죄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탄핵안 낼 때는 내란죄라고 이렇게 해서 또 탄핵안을 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계속 밀어붙이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정작 헌재에 올라가서는 내란죄도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자, 내란죄, 외환죄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탄핵안을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서는 정작 내란죄, 외환죄 다 빼버리면 그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탄핵 승명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탄핵안을 지금 헌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재명 저쪽당 대표 그분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 3년째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일거리 시험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이 간첩죄로 재판받는 그런 간첩권 사건조차도 1심 판결이 나는데 2년 6개월 걸리고 1년 5개월 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법체계입니다. 그만큼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간첩단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 법적인 이 공평성이 어떻게 유독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마치 뭐 허벅지에 불난 것처럼 지금 막 이 탄핵안을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마치 무슨 뭐 짜고 치고 고스톱인지 20년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 탄핵안을 반대심은 권한조차도 상부만 좀 얘기하자는 것도 다 기각시켜버리면서 막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파적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과연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자, 편파탄핵 중단하라! 이 세 것이 가진 이유는 과무지태라 많이 나와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선포는 좀 잘못된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풀어낼 부분들을 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이거를 그냥 빌미로 딱 잡아가지고 이거가 곧 내란죄고 내란죄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선동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루어내고 또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년 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에 한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때 국판이 어쩌니 뭐 비앙가가 어쩌니 스위스 은행에 수조 원의 비자금이 있다느니 9년 지나서도 그게 다 아니라는 것, 거짓이라는 게 다 이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너무 험악하게, 너무 무기력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들에게 그냥 내줬다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잘못된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행동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행동으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도 또 내란이라는 그런 이제 선동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 친구들, 오늘 많이 좀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아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메모나 뭐다 이것도 막 말로 안 되게 계속 말 바꾸고 이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주변 이웃들한테 그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 함께 과학이든 그리고 신장내역이든 목동력이든 저와 함께 나와서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거든요? 버스를 떠난다면 아무리 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행보에 좀 나서야 할 게 있고 또 제가 전설이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다 당부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모든 역량, 우리 당의 모든 힘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단합해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아무리 이제 이 대선 후보이라고 언론에서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김문수 장관님부터 홍준표 시장, 또 원희룡 장관님, 또 오세훈,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안철수, 한동훈까지 다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힘들을 다 모으지 않으면 제대로 집니다. 우리 여러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저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딱 선거 때가 되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치지 않으면 또 저들에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 또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싫어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강력을 하나만 다 모아야지만 저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함께 가락하는 그런 자세를 꼭 견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양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천들에서도 누구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들 간에. 하지만 누구 좀 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치거나 외쳐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힘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 민주당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때만 되면 단합하는 그 민주당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극우입니다. 저희 극우입니까 저희가? 아니, 저희는 그야말로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가득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저 사람들 우리 보면 요즘 내란 세력이니 7.18이 별별 공격을 하는데, 그리고 또 극우이 이런 공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하듯이 우리는 애국심이 가득한, 그리고 양심과 상식을 가진,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시민이자 또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의 모든 이 집통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어진 우리 윤상현 의원님 특강 아주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시면서 속구형하나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분인데 잘 새겨 들으시고 그 부분들 좀 전에 아까 당구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 분들한테 가보니까 윤상현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데 참 옳은 소리만 안 한다. 그게 좀 전해주시고요. 저는 사실적으로는 상임위원 그런데 이 상임위원도 앞으로 더 큰 정치 행보하는데 꼭 좀 성원과 격려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외치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탄핵 중단하라! 평화에 중단하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배고픈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이 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 오경민 위원장이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오경민 위원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상현
이상현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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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오경 위원장님 했던 구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윤상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 양천을 자격이 살아있는 자격이죠. 또 서울시당, 또 살아있는 시당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제가 한상 아래에서 보니까 야, 우리 위원장님 정말 잘생기셨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 잘생겼어요. 우리 이기의 부선장님 잘생겼어요. 정말로 야, 저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국회가 더 빛나겠구나. 양쪽으로 미래민에만 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쪼록 꼭 국회에서 뜻을 다할 수 있도록 강원도 여러분들께서 힘을 많이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사실 참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어려운 정부 상황입니다. 참 대통령의 탄핵당 또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구속당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초유의. 그래서 너무너무 국회에 있는 입장으로서 당동자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분열돼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고 또 구속도 못 막았습니다. 지난 7,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많은 분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한동훈이 엄마야. 예, 그 당시에 탄핵에 앞장서셨던 조영이요, 권성동이요, 나경원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탄핵이라는 게 개인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탄핵, 대한민국 미래 탄핵, 대한민국의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을 느끼셔가지고 다 같이 탄핵 반대 당론을 만들고 싸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신 다음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한 게, 치는 게 이 어떤 내부 분열 때문에 막지 못했다. 정말로 송스럽다. 정말 죄송스럽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분 여러분, 시상 기상 계열이 대란이냐? 민주당 거대 야당, 심지어 한동 대표도 대란을 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우리 당 내란 공복을 제가 내란 공복 이룹니다. 내란을 소개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공복 이룹 윤상입니다. 우리 당 내란 도주 정당 탄핵 반대 집회 나가는 분들 전부 다 내란 공복을 몰아치고 이 사람들 다 카톡 거부한다고 그러고 유튜브 거부한다고 그러고 또 여론조사 기관 또 특히 만들어서 조사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리는 나라의 모습이 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안 된다,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나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국토를 창설할 목적, 창설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도를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아니면 북한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장을 보면 북한 문란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북한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남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정신을 갖고 뭔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비상계엄에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 87조에 나와 있는 북한
문란이 뭐냐? 헌법 91조에 보면 국헌 문란을 두 가지 경우로 정의를.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을 때. 둘째, 국가기관을 강하고 정복시키거나 법령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헌재에서 싸웁니다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첫째 기관 어떤 국회라는 기관을 제도로 영구입되지 않은 경우나 또 하나 사실상 상당기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 두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요건을 다 따져보면 우리 김상경 동대명의 교수, 허영 경대명의 교수, 이노 중앙대 교수, 또 이호선 국회의원에서 많은 분들이 내각을 단지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은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태조입니다. 이분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처벌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중앙대학교 이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다소 위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요. 다음 문제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듭니다. 근데 그 법률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야 이거 법률 잘못됐어. 위헌법률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야 이거 진짜 잘못된 위헌법률이야 판단이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피해를 받은 국민분들에게 어떤 손해 배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헌법, 법률을 제정한 제정권자인 국회의원들한테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야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체포 지시 없었다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리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어떤 지시가 있었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차 10차 변론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이것은 거대 야당 밀당 프레임, 선동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밀당하고 싸우고 있다는 말씀.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럼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전시, 사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시, 사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래서 저도 야 이게 왜 비상계엄이야? 저도 이게 뭐야?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전시도 아니고 사별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마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생각했을 텐데 우리는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가? 그런데 헌법 77조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의 전속 권한,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있다. 해석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러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내가 임기를 2년만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아니냐. 나 도저히 일을 못한다. 나라가 멀쩡한 줄 알았다. 대한민국 하면 멀쩡한 국가다. 하대 외화가 멀쩡한 하나 내부적으로 속세를 보니까 너무 거덜나 있다. 국가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지 않아. 기능 자체를 안 된다.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32개월 만에 탄핵당했습니다. 32개월 동안 민간이 탄핵 소추한 얼마나 됐습니까?
29차례 대통령 탄핵 당하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방장을 방통위도 수차례 탄핵당하고 해양장을 다 이 29차례 탄핵을 줄탄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떡하면 이법 복주하죠. 대통령의 법관 행사, 지금 최상국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역화폐법 만들다, 야구관리법 만들다, 방송법 만들다 해가지고 몇 번이냐? 38차례 법관을 행사합니다. 특검, 무슨 특검, 특검이 몇 번인지 아시죠? 23차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677조 4천억에 대한 국회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당한 협의 없이 4조 이상 깎아버렸습니다. 4조. 그런데 진짜 필요한 원전 산업에 대한 예산, 또 국방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줄줄이 만들어 삭감시켰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올해 특활비가요, 영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9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특활비는 200억 가까이 챙겨놓고요. 경찰도 특활비가 없습니다. 검찰도 특활비가 0입니다. 감사도 특활비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 상임위회장, 청문회 한번 보십시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야, 대통령과 나하고도 어떤 국가 비상 사태를 보면 인식이 꽤 있겠구나. 내가 느끼는 체감 지수, 위기에 대한 체감 지수하고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지수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겠구나. 대통령은 국정의 정면에서 야당하고 싸우고 야당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본인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습니다마는 해석 권한, 또 대통령은 그게 만약에 요걸 충족하지 못한 과잉 비상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세계 헌정사에 한 사람의 대통령도 치더라도 처벌할 사례가 없다는 것.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 왜 우리는 왜 못 막아냈을까요? 지난 7, 8년 전에 못 막아냈고 이번에도 또 못 막아냈어요. 왜 못 막아냈어요? 분열됐어요. 분열.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분열은 탄핵을 부르다. 제가 7, 8년 전에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장본인으로서 열애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 치박, 비박 나뉘어졌던 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 체제가 몰락이 돼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는 독재화했죠. 경제를 폭망시켰죠. 외교를 해치시켰죠.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전혀 손들지 둘째 그동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한동훈께 한국의 부정함, 탄핵이 안 돼서 탄핵을 못 막아. 전적으로 우리들의 잘못이. 제가 의원총회에서 수백 얘기했어요. 야, 대통령을 우리가 검찰총장을 모시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서 우리 만들었으면, 야, 이분이 심사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사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항변하시면은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당 동지가,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통령 생각이 뭔지 알아보고 우리가 당내 TF팀을 만들어서 조사되고 국회에서 야당 이 문제 가지고 토론되고, 이런 소위 말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탄핵 절차를 가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의리다. 안 되겠습니다. 미국은요, 여러분,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민당 정부위원회 주 인사들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회의하면서 몰래 도청합니다.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탄핵 마지막 표결 상원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전에 사퇴를 합니다만, 그 조사 기간이 아시고는 각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또 퇴장시키고 이
의회에서 또 사법기관에서의 그 절차가 얼마 걸렸냐? 무려 2년이거든요. 2년. 클린턴 대통령이 1997년 모니카 리위스키하고의 연문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의심을 했다. 사법 방해를 했다라는 혐의로 의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탄핵 심판 표결 때까지 얼마가 1년.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13 비상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탄핵 10월 7일 날 1차 우리가 막았습니다. 10월 14일 2차 탄핵 때고 결국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얼마 걸립니까? 10일 동안에 민주당이 야 이것은 내란이야. 선전선동 그 프레임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우리 국민 국회의원들조차도 함부로 못하고 다 그 불사에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의회에서 적어도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가는 게 맞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해서 대통령을 건데 말이죠. 민주당의 내란이라는 선동 프레임이 다 빠지고 검찰, 경찰, 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소 전부 다 민주당의 겁박, 매국노출, 민주당의 협박에 다 따라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자마사고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입니다. 야,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하고 구속당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돌아가는 모습, 야 이게 우리나라의 사법부야. 야 이거 우리법 연구의 자마사고 카르텔이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쳐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 사람들이 내란죄로 단정합니다. 그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법에 보면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해 공수처로 수사를 해요. 공수처는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뭐라고 얘기냐? 대통령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기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연관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려. 이것은 편법이고 위법.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 재직종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소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하는 내란죄 수사라는 것은 편법이고 위법이고 거기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 청구도 명백한 불법 원천무효인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다가 영장 청구를 합니까? 중앙지법에 해야 되죠. 사실 공수처법 31조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지법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1조가 아니라 공수처법 26조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검찰을 통하면 중앙지법으로 따라요. 그런데 서울지법을 왜 택했느냐? 서울지법은요 자파의 본상입니다. 자파의 본상. 서울지법의 1차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수명 부장판사 불리법이라고 거기다가 헌법재판관된 정계에서 서울지법원장 출신입니다. 마은영이라고 요새 헌법재판 후보자 그 사람은 서울지법 출신입니다. 여기가 자파의 본상입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대통령 관저에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게 이수명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게 원천무효. 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장을 제가 변호인들하고 관저 앞에 써놨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체포영장이 한 2장 정도 돼 있는데 첫 장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2줄로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그 기관 책임자, 기관장의 책임을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승낙을 안 받아도 영장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의 조법적인 영장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불법 영장이에요. 어떤 형사소법 적용을 예외로 해라. 이런 규정 자체가 판사가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법률의 개정권은 국회나 헌법재판소이지 판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1월 15일 날 대통령이 공수처 출두하시기 전에 새벽 5시에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가 새벽 5시에 윤곽근 변호사하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1차 체포영장에 있던 그 규정이 있나 없나 봤더니 사라졌습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 1차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거든요.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해서 딱 그 규정이 없어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아야죠.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처장이 여기는 군사장 기밀장소 가급에 해당이기 때문에 내가 승낙을 못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못한다고 했으면 못 돌아오고 근데 거기서 무력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무력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1월 15일 날 공수처에 출두하기 전에 본인이 그것이 출두하기 전에 마음을 딱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벽에 서서 3월 30초짜리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법이 차이됐다라는 말씀이 그거.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기 전부 다 불법으로 청출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수처까지 모셔드리고 거기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을 오니까 구속기간을 연장합니다. 구속기간 연장하는데 중앙지법에서 불을 보통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석방식이죠. 보통 석방식을 근데 또 구속기간 재연장을 시작합니다. 또 불을 그러면 일반 사람은 다 방면식 석방식입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로 또 기소를 해요. 구속 상태로 기소를. 그래서 제가 10년 검찰총장 너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네가 구속 기소를 한 장본인이냐? 네가 사퇴를 해라. 그게 너의 인간적인 도리다. 너는 공수처 수사가 잘못된 위법 수사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게 구속기간 연장이 2번이나 불허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했다. 너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동조를 한 공범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찰이라는 기관은요 공소를 제기하는 소출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인권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 보호기관이 바로 검찰입니다. 우리가 검찰의 제도가 언제 만들어지지 아십니까? 1789년 불란사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힘이 커지면서 그 전에 왕,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이 그 당시에 잘못된 위법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요즘 일단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나오는 게 검찰의 본래 우리가 원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못 보여서 심지어 검찰총장 당신도 공범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공범이 됐으니까 저도 사퇴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많지. 헌법재판소 우리가 최고의 법치 보호라고 해요. 헌법재판소 공정의 대명사가 돼. 법치의 대명사 헌재가 되는데 헌재 돌아가는 모습 보면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법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입니다. 현재 가서 그쪽에 있는 헌법재판관 짬짬이를 해가지고 내란죄를 삭제해달라고 합니다. 삭제. 내란법을 삭제해달라고. 왜?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다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의결 절차 생략시켰어요.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보면은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재판관을 회피 또 기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영배 재판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법연구회에 다녔던 가장 자식 있다는 사람 아시죠? 민당 이재명 대표하고 만왕이 어쩌고저쩌고 이 메시지하는 관계 아시죠? 그렇죠?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양희 변호사가 민변에서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죠? 정의기업연대 거기 이상 가시죠? 남편이 또 어디 또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또 어디 우리 국회 탄핵소추단에 있는 변호사랑 어디 법법이 있는 건 다 아시죠? 그러면 기피를 하거나 스스로 회피를 안 하고 이게 헌재법 24조입니다.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송부 요구를 헌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경찰 뭐 이런 국가수사본부 이런 거에 있는 그 자료를 국회 탄핵소추단이 송부 부탁 요구를 하니까 또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헌재법 30조 위반, 헌재법 40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규정을 준용하라.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탄핵 심판 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하고 협의한 기일은 딱 2차례고 나머지 6차례 변론 기일은 합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치러야 된다.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우리가 검찰에 가서 진술하죠. 근데 진술하는 거, 쟤네들이 검사들이 막 윽박지르면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형사 재판에 와서는 그것을 내가 부동의할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잘못 진술된 거야 하면은 형사 재판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에 있는 분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잘못 진술했다. 이거 협박에서 했다라고 하면 탄핵 심판에서 쓸 수가 없는데 또 여기는 또 쓰겠다는 겁니다. 검찰 진술서. 이것도 헌재법 40조입니다. 또 헌재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헌재는 과속 페달을 밟으면서 조속 시기로 빨리 3월달 안으로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 심판이 중요한 것이 신속한 심판 수명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재는 한마디로 불공정의 극치요. 헌재에 대해서 2030들 50% 이상이 못 믿겠다고 하는 거고 국민이 한 45%는 헌재 못 믿겠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반헌법재판소, 위법재판소, 우리법재판소, 인민재판소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하신 마음으로 대통령 탄핵 구속사태의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민간과 언론의 내란에 대한 선동에 전부 다 넘어가고 수사기가 넘어가고 사법부가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저는 울산시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금남로, 광화문, 여의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서 탄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 법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만든 기초한 자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보면은 백악관에서 반경 1km 안에 워싱턴 이 미모리얼, 베트남 미모리얼이라고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5만 명 이상의 미국 장병들을 기리는 미모리얼이고요. 그 옆에 보면 코리아 워 미모리얼, 한국전 6.25 전쟁 때 미국 장병이 사망한 사람이 무려 37,000명을 기리는 코리아 워 미모리얼이 있어요. 한국전쟁 기념.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칙이 공짜가 우리 애국 소녀들, 애국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이 거룩한 희생 속에서 핀 꽃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칙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꼭 전해달라고. 자유 법칙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책임, 의식과 의지가 있어요. 그 의식과 의지를 망각할 때는 그것을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이 그 틀을 타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설탕을 잃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소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자유를 위한 외침, 법치주의를 위한 투쟁은 우리 평동지 여러분들께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수명. 그 수명 우리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서 대통령한테 이 난골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킬 때 그 역사적 소명의 주인공은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속에서 끝까지 투쟁해. 그래서 저 유산이 앞장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하는 우병우위원장, 또 우리 교회 유성량 다 피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가 질문이냐면 한동훈 대표 하실 때에 그때 내가 동영상을 보냈는데요. 그 동영상을 새벽 2시, 3시에서 찍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동영상인지 투표한 거 보고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그걸 내 혼자 한 여자 한 명이가 최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동영상을 위원장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가져왔는데 중앙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괜찮으니까 그냥 있으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위원장이 얘기하니까는 더 마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동훈 주문이 완전히 가파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장로님 말씀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거죠. 일단 많은 당원 동지분들께서 또 국민분들께서 부정선거 의혹을 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국정원에서 한번 이 선관위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해킹 시도를 하니까 7차례에서 6번 쉽게 걸린다는 거야. 비밀번호도 너무 쉽게 돼 있고, 이것은 맘만 먹으면 중국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게 선관위의 문제인데,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도 헌법상 기관인데 왜 감사원 감사를 받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해서 보니까 현대판 음서제도 아빠 찬스가 작용되는 게 선관이라는 걸 느꼈어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세자.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먹는 겁니다. 부정채용 사례를 한 300여 건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1200여 건에 달한 인사 공무 규정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에다 고발하고
또 재판을 가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또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아빠가 아들하고 딸하고 친척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선관위는 내부 감시가 될 수 있냐. 여기서 부실이 되고 부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선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저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국정조사, 진짜 필요한 게 특검입니다. 진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로님,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선관위 문제, 또 부정 부패한 선관위, 소위 말해서 이걸 카르텔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부당성과 현실, 민주당의 폭포에 대해서 특강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윤상현 의원님을 보여드리기 싫지만 사실은 고양시에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내드리는 게 내일 같습니다. 가셔서 큰일 나시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행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 못하셨지만 우리 국민의힘 양철 당원협의회 당원대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 양철 당원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우리 양철을 그런 소리에 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경훈 위원장,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 오 위원장과 저는 16대 국회에서 함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민간과 학계, 정계를 넘나들면서 정말 폭넓은 경험을 해왔는데요. 양천의 발전에 필요한 든든한 일꾼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저와는 형제처럼 지내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원분들 여러분, 요즘에 걱정이 많으시죠? 정치, 경제할 것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우리 보수가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양천을 강원동 여러분들께서 우리 오경훈 위원장과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함께 보수의 유능함을 재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호용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동 여러분, 올해도 벌써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만남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서울시를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장동혁 전 수석 최고위원님의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의원입니다. 4년 만에 열리게 된 2024 국민의힘 서울 양천을 당원연수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원연수회 개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오경훈 위원장을 비롯한 양천을 당협의 여러 당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쇄신과 단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엄중히 성찰하고 과감한 쇄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부당한 선동에 대해서는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경훈 위원장님과는 그간 당의 쇄신과 단합을 위해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를 함께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양천을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장과 뜻을 함께 하시어 집권 여당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치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양천을 당협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당원제가 지난 12월 7일 날 개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12월 7일 날 개최해야 되는데 탄핵 정국이 너무 급변한 상황으로 확 넘어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당원대회가 좀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은 그 당시에 12월 7일 개최하기로 돼 있던 시점에 맞춰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장동혁 전 수석 최고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식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서 당원 여러분들께 당직자 및 선출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수석부위원장님, 김정삼 고문단 회장님, 천진미 여성위원회 회장님, 김민재 홍보위원회 회장님, 박명휘 중앙회 지회장님, 이동호 법무부, 이희재 양천구청장님, 최혜숙 부위원님, 정택진 부위원님, 임옥경 부위원님, 황민철 부위원님, 신우정 부위원님, 단상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 이기재 양천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천을 사무국장으로 쭉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공무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오경훈 위원장 양천을 정권 교체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 행사 때 뵙다가 이렇게 당원대회에서 뵈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구청장 된 뒤에 아마 양천의회 당원대회는 지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아까 인사하다 보니까 저분도 당원이었네. 저분도 당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구청장으로서 구청 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관내 행사에 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당원들만 따로 이렇게 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우리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천을 당원 대회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핵심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어쨌든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일 똑바로 잘 하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구청장 제대로 뽑아놨으니까 일 잘한다 이 얘기 듣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또한 사람이지라 또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사실 TV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저 참을 수 없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체제가 붕괴되는 느낌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세상에 이 법조계까지 이렇게 많은 정말 사람들이 침투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야, 이 나라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씩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잘 뭉쳐서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정말 다시 한번 강건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거의 알면 날마다 지난 연말에는 한남동에서 요즘은 서울구치소, 서구지법, 헌재합 등등 바깥으로 많이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뵙는 것도 조금 부족한데 저는 또 이제 정말 대통령 탄핵 말투에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밖으로 많이 싸우고 될 텐데 대신 우리 양천구 살림 우리 좀 잘 좀 챙겨달라고 우리 이기재 구청장님과 우리 시구위원님들한테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사실 최을수 우리 영남향후회 총회장님 또 황원석 춘천향후회 총회장님 이하 많은 정말 좀 지역의 주요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당원대인 만큼 일일이 소개 못 드리고 또 이렇게 위로 초대 못 드린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우리가 좀 나라와 또 우리 지역을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잘 사는 양천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집장님 소식이 바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경훈 위원장님의 마지막 감사와 당부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죠. 네. 오경훈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일요일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 살기 좋은 양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토요일 날이 이제 좀 여러분들 모시기에 좀 더 편한데 요즘은 토요일 날 광원으로 여의도로 이 집회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요일 이것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오후로 시간 정했다는 것 좀 양해 말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듯이 정말 이 대통령 탄핵은 자기들이 처음 내걸었던 외환죄 또 내란죄 다 빼고 그런 이제 사기 탄핵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 탄핵안을 이렇게 헌재가 무슨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불공정하게 밀어붙이는 것 이거는 아주 편파 탄핵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기 탄핵, 불법 탄핵, 편파 탄핵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했듯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힘들을 모아야 됩니다. 모든 힘들을 모으고 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히 주말에 광화문 또 여의도 이렇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제가 신정 내거리, 신영시장 앞, 목동역, 우리 팔도가선 사거리 하여튼 곳곳에서 외치겠습니다. 그때 같이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구호 외치
꼭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합니다. 자, 뭉치야! 싸우자!